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적대는 사이 낙태가 더 공공연해지고 음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이 최근 서울 경기의 산부인과 2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낙태 수술 가능 여부를 문의를 했는데 안 한다고 잘라 말한 곳은 5곳뿐이었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답한 병원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핑계로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데요. 법 개정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1년 5개월. 그때까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여전히 몰래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만 하고 병원에서 얼마를 제시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홀로 감당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됐죠.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고유정은 경찰이 살인죄로 긴급 체포합니다라며 미란다 원칙 고지와 함께 수갑을 채우자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어리둥절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경찰이 아파트에 올라가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울면서 성폭행을 당할 뻔해서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순간부터 오히려 자신이 당했다며 우발적 살인임을 주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편 경찰은 이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경찰청 관계자에 대해 피해 사실 공포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옷을 벗고 하는 방송 법방, 야한 방송, 야방 등의 수준을 넘어서 범죄까지 저지르는 1인 크리에이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119 구급차를 탈취하는가 하면 수류탄을 주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이런 범죄를 소재로 한 영상들이 청소년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활동을 막고 경찰에 알리는 것 외에 없다는데요. 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된 진행자가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재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 대입병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쳐 20세 성인이 된 해방감을 누릴 틈도 없이 취업이라는 큰 산을 만나기 때문이라는데요. 1학년을 마치자마자 전공이 자신에게 맞는지, 진로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심해지고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일각에선 대입병을 중2병이나 사춘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극복되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교육이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괴리감이 학생들의 혼란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어디까지 안 사고, 안 입고, 안 먹어야 하는 건지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의 범위나 기준을 놓고 토론을 넘어선 비방과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엔 일본 제품은 세탁하지 않겠다고 밝힌 한 세탁소의 안내문이 논쟁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이 이미 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로까지 이어지자 일부 소비자는 사놓은 옷도 못 입느냐고 불만을 제기했고 불매운동의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옷 몇 벌 못 입는 걸로 불평하면 안 된다며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의 시선을 고려해 일본 제품 구매나 일본 여행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른바 차이 재팬 현상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젊은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여행 비용을 구걸해 배낭여행을 다니는 이른바 배그패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배그패커들은 주로 물가가 저렴해 생활비가 적게 드는 동남아 국가들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직접 찍은 사진을 팔아 여행비를 충당하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노숙인 차림으로 나는 돈 없이 세계 여행 중입니다. 여행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쓴 문구를 들고 거리에서 구걸한다는데요. 배그패커 수가 계속 늘어나자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구걸할 가능성이 짙어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700 이상의 현금 제시를 요구하는 등 배그패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폭이 80cm 더 넓어서 타고 내리기가 편하다는데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을 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명동, 홍대, 강남역 등 서울 주요 상권에서 화장품 점포가 신발 가게로 바뀌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화장품이 먹여 살리던 서울 핵심 상권을 신발이 접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데요. K-뷰티 열풍을 타고 급속히 늘어난 화장품 매장들이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온라인 쇼핑몰 증가에 직격탄을 맞으며 속속 폐점하는 반면 신발 매장들은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른 운동화 인기를 타고 매장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사이즈나 착화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신어봐야 하는 신발 자체의 특수성 역시 매장 확대에 한몫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